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 집행 전후에 수많은 법적 쟁점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난무했습니다. 예. 이 사안의 법적 쟁점들은 뭔지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의 전 대변인 송영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네. 전직이 좀 편합니다. 아, 현 그렇죠. 당직을 달고 있으면 좀 부담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전직이기 때문에 전 당직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저 속보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공수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장 기자 스케치를 저희가 들어온 걸 보니까 그 담당 부장검사가 경호처 직원과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고 철문이 열렸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들어갔다. 이대환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철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관저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좀 넓다고요. 그럼 이제 주거동까지 걸어가겠죠. 그 앞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조금 공수처 기준으로 보면 수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공수처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그 관저 주거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시간이? 지금은 한 30분 됐네요. 그러니까요. 8시 2분에 철문이 열렸거든요. 일단 8시 3분에. 가장 바깥쪽 철문에서 막지 않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협조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공수처가? 결국 경호처가. 네, 그런데 관건은 결국에는 주거동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서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마지막에서 자 체포영장하면 피의자 윤석열 써 있을 테니까 뭐 피의자 윤석열 할지 대통령님 할지 모르겠지만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영장 내길 걸고 연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이거 놔 하고 이제 만약에 거부하면 경호처가 어떻게 나오지 이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호가 3중으로 되는데 제일 외곽은 군이고 근접 경호를 이제 경찰이 맡는데 이 경호를 맡는 경찰의 지시자는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실제로 영장 집행을 하는 주체는 경찰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영장을 집행할 때는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제 투입이 됐고 그러니까 근접 경호까지는 그래도 불응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렇다면 근접 경호를 아주 초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제일 관건인데 취재를 했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경호처도 이 국면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사병 용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의 성격이 있죠.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물리력을 동반해가지고 막아서는 게 얼마나 법률적으로 본인들한테 리스크한지를 알고 있다. 공무원은 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굉장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대통령 직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한 주체가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그리고 경호의 범위는요. 대통령의 위해가 되는 어떤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경호법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영장을 발부한 그 대한민국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집행을. 그러면 막을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선택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하는 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그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일단 저희 법적인 쟁점 앞서 장유미 변호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수처는 정당한 법원의 영장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야. 여러 명이니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경호처 입장은 경호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막을 권한이 있어. 우리는 정당하게 경호를 할 권한이 있다. 요거거든요. 양쪽의 법적 주장들, 들고 있는 조문들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상당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로서도 사실은 고심이 클 걸로 보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만약에 이게 영장이 없는 긴급 체포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긴급성의 요건이 충족되느냐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막고 본다라는 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영장을 제시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뭐 경호법에 보면은 뭐 위해를 방어할 위해에 대해서 경호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도 경호처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사를 위해서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포를 하는 것이지 체포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건 경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변호사도 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막을 권한은 없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체포 영장.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장이 불법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온 게 요겁니다.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 영장. 왜냐면은 일단 한남동 관저 어디에 있는지 수색을 해야 위치를 찾고 체포를 할 수 있으니까 수색 영장 같이 나오잖아요. 그 수색 영장의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할 것을 명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는 뭐냐면 군사장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111조도 역시 공무상, 직무상 비밀에 관한 부분 여기서도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요거거든요. 근데 판사가 수색영장 내주면서 형사소송법 그 조항들은 예외로 할게요라고 적었어요. 요거 적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인 건 맞지만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만. 이례적인 건 맞지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 저희가 보면 이렇게 증거에 편철돼 있잖아요. 기록에. 그러면 그 요건만 아주 딱 한 두세 줄 적시가 돼 있고 뭐 110조, 111조 뭐 일반 피의자들이 또 뭐 그런 보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그 문구, 그러니까 정확한 문구가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예외로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예외가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보안 시설, 군사 기밀 시설이어도 책임자의 승낙하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경우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막는 거다. 그러면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넣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뭐를 넣고 뭐를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판사의 재량인 거예요. 그걸 넣었다고 해서 이게 창설적 효력이다. 입법을 판사가 한 거다. 저 대단히 과도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해석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일단 추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이제 로스쿨 교수님이 본인이 연구를 했다라고 하시는 게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압수와 수색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때를 전제한 거다. 이게 관련 주석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색영장. 그래서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이 수색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제가 이례적으로 넣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냐면요. 저희 의뢰인들이 체포영장 청구가 됐을 때 변호인이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이 기본이잖아요. 이건 대단히 예외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의견서까지 낸 거예요. 110조, 111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판사는 그 입장을 다 어쨌든 청취를 한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주는 게 전 법원의 임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잘못된 건 아니다.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맞다. 자, 송 변호사. 오늘은 두 변호사가 의견이 대체로 일치해서 각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측면은 있는데 영장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건 맞아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2016년 9월에 그 농민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이 발부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보면은 그 부검 영장에 한 페이지가 별도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 부검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켜라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서 부검의 장소도 뭐 서울대병원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을 해라. 그다음에 유족이 원하는 뭐 참관인이 유족이 희망하면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뭐 부검 실시 및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유족에게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런 게 매우 이례적으로 부검 영장의 조건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건들을 못 지키면 부검 못 하는 거냐,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동안 경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영장에는 불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게 안 써 있으나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될 사항이 아닌 건 맞아요. 왜냐면은
그 110조는 앞서 장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 대체적으로 통설적인 견해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대한 압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수색영장은 피의자의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색영장 있어야지만 지금 수색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수색영장을 같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시설의 관리자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조건을 부과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창설적인 효력이 없고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반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시비라고 그래야 되나 표현은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거 문제 있어라고 딱 빌미를 잡을 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도 어차피 이런 거 안 써도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안 되는 건데 그냥 들어서 찾으면 되는 건데 왜 써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들어 이 얘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법문만으로 안 될 때 정말 주석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석서에 보면 이런 보안 시설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면 만약에 그게 다 이 요건에 맞으면 그 영장은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주석서에. 그러니까 판사가 그 주석서를 당연히 봤을 거고 왜냐면 이례적인 경우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렇다면 적시를 안 하면 또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제가 들어봤더니 이 조항은 우리가 일제법에서 가져온 건데 일본도 전후에 삭제를 했고 어느 국가도 이런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측도 법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패를 들고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거든요.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추식들 중에 하나인데 예. 두 분 보셨어요 이거?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란 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없는 제도니까요. 사실. 예. 변호사 그만둘 날까지 난 못 볼 것 같아. 하는 사람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보통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준항고 대상인가를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이게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거의 실무에선 거의 100%에 수렴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속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러저러하고 수사에도 협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그 시기가 그럼 엄청 기냐? 아니 딱 이틀인 거예요. 그리고 체포가 부적법하면 체포 적부심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을 놔두고 전혀 없는 법 규정도 사실상 전무한 이의 신청을 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항고가 안 되니까 이의 신청을 했다는데 준항고가 안 되면 이의 신청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하나 더 있어요. 그 전에 나온 거. 요거는 이제 집행 요거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 110조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가 영장을 썼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유로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한 거고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이 영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이제 교과서를 새로 쓸 일인데 어쨌든 이유는 수사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요? 권한쟁의 심판도 당연히 각하죠.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니까 가처분도 각하입니다. 이건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인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이것은 체포영장인 것이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짜리 체포영장으로 무슨 권한이 침해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봐도 이건 각하고 그렇다고 헌법소원 심판으로 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도 안 돼요. 애초에 헌재에 가져가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된 후에 체포적부심으로 다투는 방법만이 존재하지 권한쟁이니 헌법소원이니 그다음에 헌재에 가져가는 가처분이니 법원에 신청하는 이의신청이니 다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아마 보면서 대단히 창의적인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예전에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25점짜리 단문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방법 이런 거였거든요. 답은 없다지. 준항고도 안 되고 항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체포 구속 적부심에서 하나뿐. 그리고 사법연수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검찰이 영장이 기각됐을 때 불복 방법.
답은 재청구.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시 안 되는 청구. 걸. 입법론상으로 어떻게 하는 네. 게 좋다까지 써야지 고득점이 되고. 그렇죠. 다 알잖아요. 검찰총장이잖아요. 고검장이잖아요. 다 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새로운 걸 생각해서 법원이나 헌재에 들이미는 이유가 뭘까? 저는 정치적 어떤 장애전을 펼치는 성격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이거는 법적인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건 이미 포기한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지연 말단적인 거 아주 절차 작은 것부터 저희가 매몰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결과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말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사건은 본질적인 거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보통 그러거든요. 의뢰인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분들은 이게 가능한데 안 해주나 보다라는 말을 당연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은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요. 가능한데 이걸 안 해? 이렇게 이례적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장애전을 펼친다는 거죠. 대단히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무슨 이의신청선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선이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이 1월 1일에 그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신 있잖아요. 그 편지에 법률 문서 형식으로 번역된 문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용인 거예요. 장외에 자신을 위해서 결집해 있는 지지자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법원에 가면 각하되는 것 헌재에 가면 각하되는 것 설마 그분들이 모를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외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뭡니까? 불로 갈라진. 아니요. 윤 대통령 편지가 불러온 분열의 깃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분열의 깃발을 불러오는 편지를 법률 문서로 번역해서 법원과 헌재에 제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1월 1일 그 편지하고 같은 의도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법적인 부분보다 정말 정치적 소란을 피우겠다.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내 지지층을 믿고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거죠. 법조인답지도 않고 최소한 대통령인 분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오늘 체포가 되든 안 되든 수사는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헌법 탄핵 심판도 받아야 돼요. 그럼 그거를 여론전으로 버티겠다 이 얘기인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여론전으로 한다면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될 수 있어도요. 책무는 정지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멋있는 말인데? 법적인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수사기관에 나아가서 12월 3일 전후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윤 대통령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금 경례는 진입을 한 건 맞는데 아직 신병 확보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식이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과천청사로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 48시간 동안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아니면 일시 석방하고 다시 조사하고 하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당연하지만 일단 너무 힘들게 인신이 구속된 거예요.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일반 사건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될 정도면 막 도주하고 숨고 안 나가고 여러 수를 썼었다라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인간벽을 치고 공수처 수사관들의 실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그럼 바로 그 관저 주거동 거기 앞에서 뭔가 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만약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예요? 근데 공무집행방해는 이게 구속 요건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폭행과 협박이 요건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걸 폭행으로 본다?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가만히 농성형으로 뭔가 막아설 것이다 하는데 거기서 멈춰설 공수처가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
특별 기동대까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그 부분을 뚫고 가려는 시도는 당연하지만 있을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세우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택을 안 하고 막아서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물리적 충돌은 어느 시점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폭행 협박의 요건을 충족한 다중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당연히 이 부분은 성립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물리적 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지금 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데 그거 말해도 별로 효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응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오늘 체포영장이 만약에 집행이 불발되면 그러면은 6일 날이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공수처는 뭐 다시 재청구를 해서 또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저 소환 일정을 조율하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오늘 그러면은 저 체포 인심 확보되면 그러면 48시간에 영장 친다? 그렇죠.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100%라고 봐야죠. 예. 변호사님도? 그럼 치면 이제 거의 100% 영장 청구를 할 거고 그럼 발부가 될 것이냐. 지금 관련 이미 주요 임무 참가자들은 100% 영장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혐의가 내란 수괴죄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형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영장은 발부될 거고 그러면 정말 아마 그 판단은 본인 법조인이잖아요.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내가 한번 잡혀 들어가면 나 못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버티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못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두고두고 조금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길이어서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측도 그 얘기하고 있고 검찰도 공수처도 결국 내란죄 수사권 있는 거 맞아? 아니잖아.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저는 수사권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공수처법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수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의 논리는 윤 대통령의 그 12월 3일 계엄선포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 걸로 그 논리를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직권남용 혐의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할지언정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내란죄에 직권남용 흡수되기 때문에 애초에 직권남용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그 흡수설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송영은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